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종철 대사님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라틴 아메리카 화가 중에 한 명이죠. 프리다 칼로의 그 삶과 작품과 삶과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다 칼로 하면 작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디에고 리베라 남편과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님, 프리다 칼로는 그 보테르와 함께 정말 가장 많이 알려진 남미의 화가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도 여러 번 전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프리다 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미술가로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덕수궁에서 2회에 걸쳐서 그 작품전 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이 더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셀마의 얘기, 눈썹 분장까지 해서 그 특징을 잘 살려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볼 내용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에고 리베라랑 프리다 칼로의 어떤 그 작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고 싶은 건데, 프리다 칼로의 인생이 정말 꽤 많이 좀 비극적이었죠. 근데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랑을 했던 예술가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 아티스트인 그 존 레논과 오노 요코도 예술을 중간에 매개로 삼아서 엄청나게 사랑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존 레논이 총격을 당함으로써 사망함으로써 불행한 종말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까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경우에도 결국은 까미유 클로델이 정신병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겪게 되었죠. 여기 나온 예도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술가들을 예를 들어도 최승희와 안막도 엄청난 사랑을 했지만은 이들의 이데올로기와 또 북한에 들어가서 숙청을 당하고 이름으로써 이들의 사랑도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었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또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혜석과 김우영의 사랑도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죠. 1930년대에 흔치 않은 이혼을 함으로써 또 나혜석은 결국은 미술 작품들을 많이 남기긴 했지만은 나중에 행렬병자로 사망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함으로써 예술가의 사랑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게 글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승희와 안막, 우리나라의 이제 최승희 안막 커플을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커플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닮은 점이 많으면서도 좀 다른 점도 있었던 대표적인 예술가 커플로서의 두 커플의 사랑 히스토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베라랑 칼로 같은 경우에는 21살 차이나 나네요. 그렇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이제 1986년에 멕시코 중부의 과나후아토라는 광산 도시이자 거기서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1886년. 1886년에. 예.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이제 1907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이들이 21살 차이가 남에도 엄청난 사랑을 함으로써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이 최승희 안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살 차이에 거의 동년배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칼로 리베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칼로가 어떤 정신적으로 리베라에게 거의 많이 의존하고 또 지배를 당했던 그런 형태로 많이 보여집니다. 작업물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승희 안막 같은 경우는 반대였나 봐요.
그렇죠. 최승희와 안마의 경우에는 최승희가 더 높은 레벨의 그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그 완성도도 훨씬 그 높은 수준에 있었고, 최승희 이미 이 당시에 세계적인 무용가로서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막이 최승희를 추종하고 따라하고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성 주도형, 여성 주도형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안막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것도 아내가 존경했던 아내의 스승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예명을 지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는 서로 공산주의 사상 또 사회주의 사상의 이데올로기라는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서로의 그 예술을 결합한 그런 형태로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주 그야말로 모든 걸 건 사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리베라의 그 화려한 여성 편력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들의 사랑의 오점이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칼로와 리베라에게 좀 더 집중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비극들이 있었는지 일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칼로의 삶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칼로는 어렸을 때부터 좀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멋진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고 아빠를 첫 번째 연인이라고 소개하네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프리다 칼로의 부친이 이제 독일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헝가리계 독일인이라 그러는데요. 그 사진 작가로서 그 당시 사진 작가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다 칼로 자신은 이제 그 어머니인 인디오와 사이에 그 메티소의 그 인종적인 중간층이다 보니까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서구인 독일인 후손인 그 자기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에 대한 연민이 어떤 사랑의 감정도 갖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상당히 고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그 당시에 그 첫사랑이었던 그 아리아스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당시 이 전차와 그 충돌하는 바람에 아주 심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소아마비와 교통사고의 그 기억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프리다 칼로의 여러 가지 작품 세계에 투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개인적으로도 일생도 비극적이었지만 또 사랑의 모습도 그 비극적인 사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베라와 이혼을 겪었고 또 재결합을 했고 이유는 여성 편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에고 리베라가 프리다 칼로의 동생 프란체스코 칼로와 불륜을 겪은 게 나중에 탄로가 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에 대한 사랑을 전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고 사랑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사랑했나 봐요.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로서는 자기의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교통사고였고 또 하나는 이제 디에고 리베라를 만난 거였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사건, 두 가지 큰 사건. 근데 그러면서도 프리다 칼로의 일생에 남자가 한 명만 있진 않았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술가들의 말하자면 이제 자유분방한 뭐 사고방식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디에고 리베라는 그 당시 멕시코 또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세계는 이제 마초이즘, 남성 우월주의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컸고, 또 디에고 리베라의 가정도 중상류층으로서 아주 그런 교육,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가 스페인으로 미술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미술 유학을 2년 동안 갔다가 그때 이제 프라도 박물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엘 그레코나 뭐 벨라스코에 대한 그 그림들을 모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술을 공부를 하죠. 그 후에 2년 후에가 다시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그 당시 입체파들 그리고 피카소도 그 당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디에고 리베라도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실험주의 정신을 많이 작품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멕시코에 돌아와서 이제 벽화주의, 말하자면 이제 1910년 멕시코 혁명을 이제 위한 민중을 깨우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벽화를 통한 민중에 대한 그들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디에고 리베라의 그 벽화주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벽화주의는 사실은 전 미술사 그리고 전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긴 하지만은 1910년대에 오히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보다도 훨씬 일찍 멕시코에서 이제 신혁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혁명을 더 민중들에게 속속들이 전해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벽화라는 그런 소재를 택해서 이제 벽화 작품들을 이제 그림으로써 이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민중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작품에서 어떤 프리다 칼로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작품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디에고 리베라는 벽화주의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벽화주의는 세계 미술사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있어서도 거의 빼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